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100세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생활비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참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도 내 돈의 가치를 매일같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도둑으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그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아주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4%의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법칙의 핵심은 은퇴 자금의 4%를 생활비로 쓰는 동안 나머지 96%는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불려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무서운 도둑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짜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7000원, 8000원은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짜장면의 맛과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내 소중한 은퇴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그 돈이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매년 물가가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내 1억 원의 실제 가치는 약 7,400만 원으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무려 2,600만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 않냐고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 2% 남짓한 예금 이자로는 이 물가 상승이라는 도둑의 발걸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투자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집을 날렸다는 둥, 펀드에 가입했다가 반토막이 났다는 둥, 무서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투자는 그런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투자의 세계에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은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내 모든 돈을 주식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그 바구니를 떨어뜨릴 때 모든 계란이 깨져버리겠죠. 반대로 예금이라는 바구니에만 담아두면 계란은 깨지지 않겠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도둑이 와서 매일 계란을 하나씩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구니를 두 개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안전자산이라는 튼튼한 쇠로 만든 바구니, 다른 하나는 투자자산이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무 바구니입니다. 안전자산 바구니에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수익은 좀 낮더라도 절대 원금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것들을 담아둡니다. 이것은 우리 노후 자금의 든든한 버팀목, 즉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투자 자산 바구니에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담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는 공격수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두 바구니에 내 돈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담아야 할까요? 투자의 대가들은 나이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그중 가장 쉽고 간단한 황금 비율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00 빼기 내 나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가 65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00 빼기 65는 35가 나오죠. 이 숫자 35가 바로 투자 자산, 즉 공격수에게 맡겨야 할 돈의 비율 35%입니다. 나머지 65%는 안전하게 안전자산, 즉 수비수에게 맡기는 겁니다. 만약 제 나이가 70세라면 투자 자산은 30%, 안전 자산은 70%가 되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격의 비중을 줄이고 수비의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점점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가장 구체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투자 자산 바구니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걸까요?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주식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정답은 특정 주식을 고르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대신 우리는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이 또 조금 어렵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 주식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한 주 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대기업 주식을 아주 조금씩 한 번에 모두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 200개의 계란을 거대한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주는 셈이니 한두 개 기업이 흔들려도 내 자산 전체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ETF를 예시를 들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표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과 같은 코스피 200 ETF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S&P 500 ETF입니다. 이 두 가지 꾸러미만으로 전 세계 우량 기업 대부분에 내 돈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안정적인 방법을 예시로 알려드린 것이고 이를 참고해서 여러 투자처를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첫째,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어려우시면 주거래은행에 방문해서 증권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100 빼기 내 나이 공식을 이용해 내가 투자할 금액을 정합니다. 총 자산이 1억 원이고 나이가 65세라면 3,500만 원이 투자 금액이 되겠죠. 셋째, 그 3,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어 코스피 200 ETF와
S&P 500 ETF를 매수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증권사 앱이나 창구에서 종목 이름으로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한번 사셨다면 그저 묵묵히 잊고 지내십시오. 주식 시세는 매일 오르내립니다. 일일이 쳐다보면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경제 성장과 함께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에만 내 자산 비율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비율이 틀어졌다면 조금 팔고 사는 리밸런싱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실천 계획입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고 100백인 NI 법칙으로 금액을 정한 뒤 우량 ETF를 사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떠나기 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중요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이니 반드시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철칙,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라입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는데 한 달에 5%씩 수익을 확정적으로 드립니다. 또는 저희만 아는 미공개 고급 정보인데 이 종목은 곧 3배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나 문자로 혹은 지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그 즉시 귀를 닫고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두 단어는 절대로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투자 목표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연 5에서 7% 정도의 합리적인 수익률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철칙, 내 감정을 믿지 말라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해서 내가 산 ETF 가격이 10%, 20%씩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너도 나도 가진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내 소중한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묵묵히 씨앗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고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날씨 변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봄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만 계좌를 확인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잦은 확인은 마음의 평정심만 해칠 뿐입니다. 세 번째 철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라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필수 자금, 비상금, 혹은 자식들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빚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투자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우리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망설여지신다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걸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 300만 원씩 1년에 걸쳐 나누어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비쌀 때는 조금 덜 사게 되고 가격이 쌀 때는 더 많이 사게 돼서 평균 매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요. 고수익 보장이라는 사탕 발림에 속지 않고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철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투자는 결코 어려운 수학 문제나 무서운 도박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물가 상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논리적인 관리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더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